제 뒤에 블랙박스 영상이 비 오는 날의 수채화를 연상케 합니다. 초점이 좀 안 맞은 건지 아니면 비가 내려서 약간의 좀 습기가 차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예쁘네요. 파스텔 분위기가 나고요. 블박스 운전자는 상대편 운전자로부터 뒤통수 맞았대요.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시죠. 여기는 중앙선이 있나요? 없나요? 먼저 가보겠습니다. 불박차 직진합니다. 중앙선이 있네요. 네. 차 한 대 나오죠? 가는데 또 한 대 나옵니다. 쾅! 하하. 앞에 차 한 대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거 어떻습니까? 이럴 때 직진 대 좌회전이죠. 만일 이 차랑 부딪혔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이미 이 정도에 나오면은 불박차 브레이크 한번 잡아줘야죠. 이럴 때 불박차가 속도가 빨라서 이럴 때 쫓아가서 앞차를 못 보고 이 차를 들이받았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100대 0입니다. 이런 경우는 현저한 선진입. 근데 지금 내가 들어가는데 이 차가 또 나와요. 그 이 차는 요 속도 나와야 됩니다. 좌회전할 때는 앞차를 동달아 따라갈 게 아니라 여기서 잠깐 속도를 줄여서 직진차에 있는지 없는지 봐야 돼요. 직진하려는 차가 있으면 이 차가 멈춰야 됩니다. 근데 이 차 쑥 나오고 그대로 가다가 마실비는 어떻게 될까요? 저런 도로에서 과실비요. 일반적으로 직진 대 좌회전 길이 넓지 않아요. 길이 넓은 길이면 8대2, 9대1까지 나올 수 있어요. 그런데 지금 물론 아주 넓은 길이면 100대 0도 될 수 있죠. 이것은 신호도 없는 교차로 그리고 중앙선 끊겨 있는 삼거리 직진 대 좌회전 70대 30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불박차 운전자가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그 사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튜브로 한미러선 영상 즐겨보다가 이번에 제가 사고 났습니다. 신호등 없고요. 도로폭이 같은 사거리? 삼거리 아니었나요? 이쪽에 약간 어긋나는 사거리죠.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사거리죠. 이거는 변형 사거리 내지는 요 상황만 보면은 직진 대 삼거리 형태로 보여지는데 여하튼 교차로입니다. 교차로에서 직진적인 제 차량을 왼쪽 골목 좌회전에 나온 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. 사고 난 후 내려서 차량 사진을 찍고 상대편 운전자에 가서 말을 하니까 대답한과 동시에 술 냄새가 풍겨왔습니다. 몇 시인가요? 아침 9시경. 얼굴을 살펴보니 숙취가 남은 듯하여 술을 드셨냐고 물었습니다. 숙취가 뭔지 아세요? 숙취. 숙면을 취하다. 푹 짠다. 푹. 숙회. 푹 삼는다. 그럴 때 그 숙자가 아니고요. 숙취는 하숙집할 때 숙자입니다.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취기가 있는 걸 숙취라고 합니다. 얼굴을 살펴보니 숙취가 남은 듯하여 술을 드셨냐고 물었습니다. 처음엔 안 마셨다고 오리 발언을 계속 내밀다가 전날에 먹었지 지금 먹은 게 아니다. 지금 멀쩡하다라고 했습니다. 그럼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전화를 드는 순간 제 팔을 잡아서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사정을 하시더군요. 연세도 있으시고 비도 오는데 우산도 안 벗고 사정하는 모습에 주변 어르신들이 떠올라. 이제 주변에 이제 삼촌이나 또는 이렇게 주변 분들, 주변 아버님 친구분이나 그래서 그 주변 어르신들이 떠올라 합의금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럼 제 차량 수리비 다 책임지시면 보험 처리만 하겠습니다.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습니다. 그랬더니 고맙습니다. 네네네네. 그래서 그 당시 제 생각은 90대 10 정도로 생각하고 음주에 대해서 제가 그냥 없던 걸로 하는 대신 내 수리비만 고쳐달라 그랬습니다. 하지만 사고 처리를 하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자 돌변하여 과실대로 처리하자라고 안면 몰수를 하는 겁니다. 보험사의 최종 과실은 70대 30으로 나왔습니다. 몇 시간 지나면 술이 깨잖아요. 아침에 재면은 요새 0.03이에요. 그럼 아침에 재면은 한 0.5 나올 것이 1시간에 0.008%씩 3시간 지나면
0.024%가 빠집니다. 그러면 0.026. 그래도 사고 났을 때 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되는데 몇 시간 지났을 때 그 몇 시간 지난 게 얼만큼 지났는지 술기운이 완전히 빠졌으면 그때는 안 됩니다. 그때라도 좀 신고하지 그러셨어요. 나름 인정 한번 베풀자 했다가 뒤통수 제대로 맞았지요. 신고를 하지 않은 제 잘못이 있기에 상심이 더 컸습니다. 상대 차량 교차로 진입할 때 방향지 등 켜지 않았고요. 방향지 등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. 왜냐면 나는 그 차가 방향지 등 왼쪽인 거 안 보여요. 서행하지 않았고요. 그리고 상대차가 중앙선을 살짝 대각선 넘어서 교차로에 진입했습니다. 좀 원을 좁게 그렸다는 얘기죠. 만일 본차선을 돌았으면 제 차 뒤를 받았을 겁니다. 근데 어차피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 30% 있어 보입니다. 뒤통수 맞으신 거는 어쩔 수 없고요. 보세요. 여기서 차 한 대 나오잖아요. 신호등 차 한 대 나와요. 그럼 속도를 줄여야 돼. 저 차 먼저 빠져가세요. 그런데 이때 또 나와요. 속도를 줄였더라면 또 나올지도 모르잖아요. 또 나올 가능성 대비해 속도를 줄여놨어야죠. 네. 미리 속도 줄였으면은 오디오가 없어요. 미리 속도 줄이면서 까만 차 나올 때 빵! 그 차가 스면 나 지나가고 그 차가 계속 오면 내가 브레이크 잡고. 그래서 어차피 이번 사고는 70대 30 정도로 보입니다. 상대차 운전자. 참, 운 좋았네요. 네, 운 좋았습니다. 그냥, 어차피 과실은 70대 30이고, 근데 상대차 운전자가 쿨하게 보험사 직원한테, 보험사 직원한테 음주 얘기 절대 안 하죠. 보험사는요, 경찰에서 음주에 대해서 경찰에서 자료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음주운전했을 개연성을 갖다 부각시켜갖고 음주면은 대물사고 100만원, 대인사고 300만원 본인이 돈 내야 되잖아요. 보험사는 음주라는 것은 꼭 경찰에 처벌받은 것만은 음주라고 보지 않습니다. 음주 분위기가 나면 막 그냥 뒤져갖고서 그래갖고 음주 그 개연성 크면은 그럼 면책시킨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. 그리고 오히려 우리 보험사가 음주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 보험사 지금 내 편이 아니에요. 왜? 음주가 그래야 보험사에서 돈을 받잖아요. 대인 300만 원, 대물 100만 원.